로스웰 사건은 1947년 7월 워싱턴주 케이케이드산 인근 3,000m 상공에 번쩍이는 성광과 비행물체가 호련히 나타나면서 시작된다. 당시 실업가로서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가던 케네스 아놀드는 일반 비행기 속도보다 3배나 빠른 시속이 560km로 무리 지어 날아가는 9개의 번쩍이는 비행물체를 목격했고, 이는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다. 이후 이와 유사한 보고가 잇따랐다. 그러던 가운데 7월 3일 윌리엄 브레즐이라는 농부가 뉴멕시코주 남동부의 로스웰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의 잔해를 발견하고선 당시 보안관인 조지 윌콕스와 지역 신문사에 연락을 한다. 보안관인 윌콕스는 미 육군 항공대에 연락했고 7월 7일 제스마셀 소령이 군인들을 데리고 브레즐과 동행해 잔해를 수거했다. 그리고 이를 회수하여 조사했던 육군 항공대는 비행 접시, 플라이잉 소서를 포획했다. 캡처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 내용은 24시간 만에 정정된다. 7월 8일 육군 항공대는 기상 관측용 기구가 추락한 잔해를 회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7월 9일 이를 취재했던 지역 신문사에서는 윌리엄 브레즐이 발견한 것이 은박지와 종이, 테이프 그리고 막대였다고 보도하면서 사실상 육군 항공대의 발표 내용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소한 해프닝으로 잊혔다. 모두가 보통 알고 있을 UFO가 등장하는 로스웰 사건은 한참 뒤인 1987년 영국의 UFO 연구가 티모시 굿이 주장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주장이었다. 그 후 추락한 물체를 처음으로 발견한 농부 윌리엄 브레즐이 자신이 주운 물질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면서 티모시 굿의 주장이 조금 더 신빙성을 얻게 되기도 했다. 당시 폴리에틸렌 은박지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브레즐의 입장에서는 신기한 물건이었을 개연성도 있다. 티모시 굿의 주장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반향을 일으킬 즈음 1995년 영국의 실업가인 레이 산틸리가 자신이 외계인 해부 필름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저명한 인사들을 초대해 시사회를 열게 된다. 여기서 상영한 필름이 그 유명한 에일리언 오탑시 팩트 오어 픽션이다. 후에 전문가들에게 이 필름의 제작 시기가 1947년 혹은 1967년이라는 감정을 받게 되고 결국 다큐로 만들어져 전 세계로 방영되게 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필름은 조작된 것이었다. 이 필름은 닥터우나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의 특수 효과를 맡은 것으로 유명한 존 험프리가 외계인 모형을 제작한 것으로 처음 외계인 모형을 제작했을 때 험프리는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째서 그 비밀 유지를 깼냐 하면 저 필름을 만든 회사에서 에일리언 오탑시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해 비밀 유지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2006년에 털어놓게 된 것이었다. 해당 영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볼 수 있다. 살짝 실수를 자아내는 이야기다. 한때 엘라비라는 물건이 잔해일 것이라는 추측이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녔다.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엘라비가 몽고하니 사람이 타고 조종하면서 항공 480km에서 핵폭탄을 발사하는 사실상의 우주선으로 설계된 물건이라고 한다. 당연히 이런 비행선은 조종사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엘라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고체 추진 로켓을 점화해 지구로 귀환하도록 설계하였는데 날아간 조종석을 다시 상공으로 올려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대형 기구를 사용하려 했으나 비용상의 문제로 취소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행한 실험이
스카이다이빙 실험으로 사람이 아닌 마네킹을 태우고 실험했는데 이 과정에서 추락한 기체의 잔해를 농부가 발견한 것이며 더욱이 로스웰 사건이 부상한 시점은 한창 냉전이 진행 중인 시기였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 우주에서 핵 공격하는 물건 실험하다가 추락한 거예요 라고 최신 무기 개발 상황을 떠벌릴 수 있을 리가 없으니 대충 얼버무렸는데 그것이 티모시 9세 주장과 타이밍 좋게 맞아떨어지면서 로스웰 사건이 화제를 몰고 오게 된 것이라는 설이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뭔지 파고들기보다는 저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더 기밀유지에 좋으니 굳이 정정하지 않은 듯하다. 모굴 계획과 비슷한 작전이었던 제네트릭스 계획에서 사용된 풍선. 엘라비 계획은 파퓰러 메카닉스 2000년 11월자에서 처음 다루어졌는데 문제는 그 기사에서는 엘라비 계획은 1950년대 후반에야 만들어졌다고 나왔고 현재까지 엘라비의 실험이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암호명 모굴 계획, 프로젝트 모글 1에서 극비리에 개발한 음파 탐지기가 추락했다는 게 공식 발표다. 그럼에도 음모론자들의 구미가 당기게 하는 이야기는 남아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들도 존재한다. 월터 하우스는 1947년 사건 당시 로스웰에 위치한 육군 항공부대의 정훈 장교였다. 그는 처음 농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잔해를 싣고 온 후 UFO 잔해로 추정되는 것들을 주워왔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작성해준 사람이다. 발견 다음 날 월터 하우스는 상급 부대로부터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질책을 당한다. 상급 부대인 제8공군 사령관 로저 M 레미 중장은 기상 관측용 기구 잔해를 자신의 사무실에 늘어놓고 기자회견을 한다. 그 이후 군의 공식 발표와 보도는 육군 항공대의 기상 관측용 기구 추락. 그런데 엉뚱한 오보를 유도했다고 질책받은 월터 하우스는 사건 이후 바로 대위로 진급한다. 훗날 그는 로스웰에서 UFO 박물관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엘라비 프로젝트 자체를 언론에 공개하면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생길 테고 월터 하우스의 보고서가 오류였던 게 결과적으로는 군 기밀을 잘 덮어준 게 되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진급시켜 주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정확한 사실은 월터 하우스가 외계인의 존재를 숨겨서 진급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진급된 건지 군 내부의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1989년에는 그의 상급자이자 잔해 수거를 책임졌던 마샬 소령이 자신이 수거한 건 기상 관측용 기구가 아니며 당시 레미 중장과 상급기관에서 은폐를 시도했다고 증언한 바 있긴 한데 마샬 소령의 증언에 헛소리라고 정면으로 반박한 군 관계자인 토마스 듀보스 대령이 있으며 애초에 마샬 소령의 증언 또한 당시 처음으로 잔해를 발견했던 월리엄 브라젤 가족의 증언과 어긋난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마샬은 잔해가 절대 찢어질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후에 진술했는데 정작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 죄다 찢겨져 있다. 이외에도 마샬 소령의 발언에 회의를 표한 군 관계자로는 당시 잔해 수거반에 있었던 어빙 뉴턴 중위 셰리던 캐빗 대위가 있다. 2005년 12월 숨진 하우스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공개하라며 유언을 남겼는데 자신이 당시 비행 접시 파편뿐만 아니라 외계인의 사체를 봤다고 말했다. 당시 외계인 사체를 분명히 목격했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얇은 금속 재질의 비행 접시 파편을 관찰했다는 것이 그가 남긴 유언의 주요 내용. 외계 생명체 및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금속 물질로 보이는 잔해 및 외계인 사체가 당시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하우스의 고백이다. 그의 유언장에 따르면 비행 접시 길이는 3.6에서 4.5m 사이였고 폭은 1.8m, 외계인의 시체는 10세 정도의 어린이 키의 큰 머리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유언장이 자신이 UFO 박물관을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이 주장도 자세히 뜯어보면 이상한 게 있는데 당시 중위에 지나지 않은 하우스에게 분기밀, 외계인 시체, UFO 잔해를 보여주고 정작 즉위가 더 높은 마샬 소령한테는 안 보여준 게 된다.